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약 한 9시간에 걸쳐서 같이 과학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과학체험반 수업 맡게 된 한음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9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과학체험반에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간 이 수업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로는 필기도구, 그리고 좀 여러분들은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열린 생각 필요하고요. 또한 그 반대로 실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뜨시면 다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매주 활동지가 있습니다. 활동지인 매주 제출하고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 오늘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생각이 들고, 오늘 어떤 느낌인지, 뭐 어려우면 어렵다, 재밌으면 재밌다, 신기하면 신기하다, 양식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말은 안 되겠네요. 이제 활동이니까. 그림으로 하든 쓰든 나름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 두루마리 표시가 있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활동이 좀 부여될 거예요. 내가 만든 모형을 그려주세요 라든지 내가 짠 소개문을 적어주세요 라든지 중간중간에 있을 때 특히나 저 두루마리가 이 선생님 PPT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활동들을 같이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서 과학으로 나를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으로서는 과학 MBTI라고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한번 과학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과학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요소, 물질의 구성 요소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여러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 또 물질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선생님이 한번 카테고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내가 닮은 요소, 선호하는 과학 분야,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을지, 나에게 과학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과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한테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도전적일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흥미로울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 과학 체험반에 온 이상 한편으로는 과학을 해보고 싶다. 과학이 궁금하다. 과학을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과학은 어떤가요? 재밌는 분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분야인가요? 도전적인 분야인가요? 흥미로운 분야인가요? 더 나아가서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분석을 통해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결론이야. 발견을 통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발명을 통해 어떠한 발명품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통해 그리고 추리를 통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생각은 이래. 영상 하나 준비해서 봤습니다. 자, 저희 최현우 마스터가 들고 있는 걸 자연이라고 해볼게요. 자, 최현우 마스터 여러분들 영상은 안타깝게도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선 틀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수세미 그리고 이 봉 이거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볼게요. 최현우 마스터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봅니다. 이러면서 발견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추리도 해보고요. 분석도 해봅니다. 이런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움직이는군. 그리고 이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추리도 해보고요. 과연 이 추리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봉 안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분석을 통해서일까요? 발견을 통해서일까요? 발명을 통해서일까요? 추리를 통해서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과학 분야, 과학에는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네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물리, 물질의 변화에 대한 화학, 생물의 변화와 그 특성에 대한 생물, 생명과학이라고도 하죠. 지구과학,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과학 분야는 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닮은 요소. 나는 물을 닮았어요. 불을 닮았어요. 바람을 닮았어요. 흙을 닮았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 16가지 각각 4개의 카테고리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가 닮았다 생각하는 요소, 그리고 선호하는 과학 분야,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을지, 나에게 과학은 어떠한 어, 존재인지 한번 하나씩을 골라서 여러분들 이유와 함께 활동지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고 나면은 여러분들 서로 다른 점도 있겠고 비슷한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슷한, 닮은 듯 보여도 서로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다를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과학들이 서로 다를 텐데, 이걸 한번 물질,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닮은 요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물, 불, 바람, 흙. 선생님 이거 뭐 최근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엘리멘탈에선 봤을 것 같은데요. 혹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사원소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불, 바람, 흙을 적절하게 조합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나를 포함해서요, 모든 물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더 깊숙이 파헤치면서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원소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에는 기본 성분입니다. 조금 이제 과학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물은 쪼갤 수 있네요. 기본 성분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쪼갤 수 없는 입자, 우린 이걸 원자라고 불러요. 원소는 그 기본 성분을 얘기하고요. 원자는 입자를 얘기합니다.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어떤 친구들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얘를 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주황색,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공이 원자라고 했을 때,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을 때 주황색 공이 두 개, 파란색 공이 하나 있으니까 원자는 총 세 개 있고 주황색 원자 두 개, 파란색 원자 한 개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원소는 뭔가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어떤 그 성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성분이 있죠. 주황색 원소, 파란색 원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과학자들은 이 118가지의 원소가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즉, 이 118가지의 원소, 각각의 원자들끼리 결합하면서 모든 물체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 분자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물 분자를 얘기하는데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서 물질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우리가 물 분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118가지 서로 다른 원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마 분자 모형, 뭐랄까,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 그 원자 모형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서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분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아무 원자나 서로 결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규칙성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워서 이 세상에 구성하는 원자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이 118가지의 원소, 이 118종류의 원자들이 서로 다르게 결합해서 어떤 거는 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우리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원자 모형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발견을 통해서 이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원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발명했겠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자 안에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는데 이 원자 안에 어떤 구성,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또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추리하기 시작한 거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핵을 전자라고 하는 입자 돌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게 됩니다. 핵을 도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정해진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즉 118가지의 원소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자들은 결국에 핵과 전자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원자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로 쪼개지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계속 뭔가 모형들이 바뀌게 돼요. 구성 요소를 얘기하면서 아까 맨 처음엔 물, 불, 흙, 바람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쪼갤 수 있네, 뭐 할 수 있네, 뭐 할 수 있네. 이 물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과학자들은 아까 앞에 말했던 분석을 하기도 하고 발견, 발명,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모형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6개의 쿼크, 6개의 렙톤, 그리고 이 쿼크와 렙톤 사이의 힘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그 힘을 매개 하는 입자 네 가지 해서 표준 모형으로 이 과학자들은 우리 물질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모형, 또 다른 모형, 또 다른 모형 계속 나왔던 것처럼 혹은 앞에서 영상에서 그 봄과 수세미의 그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달랐던 것처럼 이 모형도 역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날로서 가장 우리의 우주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 어떤 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지금으로선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표준 모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이 물질의 구성 요소 얘기했던 것, 물질의 구성 요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닮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물질의 요소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했을 때는 모든 물질은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책상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작은 입자, 즉 이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체험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세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삶에서의 과학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과학이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물질은 어떤 구성 요소 되어 있는가를 얘기했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는 우리 주변 덮고 있는 공기 이 기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그데부르크의 방부 실험이라는 실험인데요. 우리 주변 덮고 있는 이 공기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어떠한 이 공기들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었죠.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이 이 힘을 가지고 어떠한 또 현상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지 마술로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그 고무 로켓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무 로켓 초등학생 때 이미 한번 뛰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우주 탐사 로켓이니까 그리고 그 우주 중력을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인 거잖아요. 우주 그 중력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그 관련된 게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또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때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미래로 갑니다. 로봇에 대해서 오토마타를 진짜 만들어 보면서 로봇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조이트로프를 가지고 조이트로프 우리 친구들이 플립북 이 메모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착착착 넘기면 이제 그림이 영상처럼 움직이는 거 한번 체험해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책 모서리나 이런데.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약간 좀 말씀드리자면 약간은 우리 실생활 그리고 미래 삶, 우리 미래에서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 일기를 써보면서 영상으로 보는 미래 산업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렇게 평온하게 양자역학 상대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거예요. 별표 쳐져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어, 이 선생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의 형 누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이 수업을 나눠보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 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넣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거 이해 못해. 나는 이 수업에서 나는 뭐 낙오되나 봐. 난 이 수업에서 들으면 안 되나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마음 편하게 저런 내용도 있구나.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원래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약간 좀 더 기대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 아까 말했다시피 이 공기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오늘 내용과 오늘 소감 여러분 학습지에 한 활동지에 채워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기에 대해서 기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첫날인데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